안녕하세요. 내 집같이 편안한 집 홈라이크입니다. 거주와 휴식과 레저 등을 꿈꾸는 전원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에는 개별 구입형과 동호인형, 단지 구입형, 농가 구입형이 있어요. 개별 구입형에는 대지는 간단하지만 농지나 임야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전원주택은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첫째, 자연 환경이 좋아야 하고, 둘째, 교통시간과 거리가 좌우되는 인문 환경도 따져봐야 되겠죠. 셋째, 아무리 좋은 유망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은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법규적인 문제를 체크해 봐야겠어요. 세월이 가면 입지 환경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법적인 규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토지 이용계획서상의 지목과 도로, 용도지역과 지구에 따라서 확인하여 부지 선정을 해야 합니다. 부지 선정 시 주의할 점은 첫째, 토지가 몇 메타의 도로와 인접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목이 대지인지 전이나 밭, 임야 등인지에 따라서 공시지가와 현 시세를 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셋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지역에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성 검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해요. 부지 선정이 되면 경계 청량도 하고 토목 설계를 할 때 개발 형태나 개발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용도에 맞게 토목과 건축의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야겠죠. 이때 개발 행위 절차에 따른 허가 기간은 토목 설계와 건축 설계를 동시에 넣는 경우일 때라도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되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허가가 나면 착공 신고를 하고 토목공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혹여 기존 건축물이 있으면 멸실 신고 후 철거를 하고 토목공사를 시작하면 되죠. 이때 주의할 점은 성토나 절토를 한 집안의 부동치마가 생기지 않도록 집안을 잘 다지고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흙의 반입이나 잔토량으로 지혜를 정하여 건물 바닥 높이를 결정합니다. 도로와 인접한 대문과 현관 위치를 고려한 건물의 방향과 기초 방석의 기준점이 공사 중에 소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원주택의 부지 선정에서 기획, 설계, 토목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건축을 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은 구조 계산도 어렵고 스케일은 크지만 땅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은 데 비해 건축은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모양과 형태에 따라 내외관 디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건축 계획을 할 때는 미, 구조, 기능의 3요소로 첫째, 미학, 디자인, 색상 등을 감각을 가져야 해요. 둘째, 역학을 바탕으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최적의 구조 계산이 중요하죠. 셋째, 빛과 음향에 따라 건물의 방향과 창의 크기와 문의 위치, 단열, 전기, 설비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평면과 인면에 대한 동성관계도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건축은 미적인 것과 공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융복합 작품으로 종합예술이라고도 하지요. 정해진 컨셉으로 설계된 평면과 인면, 내외관 디자인, 색상, 자재 스펙이 결정되면 건축공사 하기 전에 자재의 내구성 및 기능, 색상, 질감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고려할 점은 첫째, 골조는 구조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철근 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목조, 조적조, 황토집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둘째, 화재나 방수, 단열, 방음, 난방 등 안전을 고려해야겠죠. 셋째,
선택한 자재의 품질과 내구성, 색상과의 조화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에 정확하고 섬세하게 그려진 설계 도면을 공사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가로와 세로의 선과 면이 정교하게 잘 맞아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지요. 여기까지 설계가 끝나면 내역서를 만들어 적정 가격에 원하는 품질을 얻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요. 적정 가격에 원하는 품질을 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택하기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구매와 계약에 관한 사항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건축 허가 후 착공계를 넣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설계 도서와 시방서, 내역서에 따라 정확하게 각 공정별로 공정의 순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자재 반입 시기와 거리,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일 먼저 가설공사, 토목공사, 전기인입공사, 수도인입이나 지하수 개발공사, 우호수공사, 설비, 상하수도공사, 정화조공사, 마지막에 조경공사 등이 외부 공사로 건축공사와 선행하여야 할 부분도 있고 병행해서 시공할 부분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건축 공정을 대략 분류하면 기초, 골조, 창호, 지붕, 외장, 단열, 내장 목공, 도장, 방수, 미장, 타일, 설비, 보일러, 전기, 조명, 스텐 잡철, 도배, 바닥재, 싱크, 북바이장, 데크 등으로 분류되지요. 각 공정별 작업 순서와 주의사항에 대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어요. 이 많은 공정들이 공정 예정표에 따라 잘 진행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공사와 공정별 공사 범위가 확실하게 분류되어야 비용도 줄이면서 공기도 단축되며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지요. 공사가 완성되면 사용검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준공 시 필요한 서류는 처음부터 잘 챙겨서 준비를 하고 공사 중에 보이지 않는 중요 부분은 특히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제출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꿈꾸는 전원주택의 건축 과정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건축 서비스입니다.